대한의사협회 코로나 대책위원 맡고 계신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5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7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드러났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331명입니다. 교수님, 네. 지금 엿새째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47명 나왔을 때만 해도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어서 숫자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틀 계속해서 47명이 나왔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가 이제는 조금 좀 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대학병원, 또 요양병원,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우리가 안심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긴장감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경고성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이 수도권이라 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집중이 되어 있는 아주 밀집한 지역이고요. 또 이 수도권에서의 그 생활은 상당히 그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은 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생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 수의 이 감소에도 무관하게 우리가 인구 밀집 현상이 많은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종전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PC방 이런 같은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이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감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뭐 자가격리 중에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사찰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 좀 잇따르고 있는 부분은 우려가 돼요. 추가적으로 뭐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 이 사람들이 3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6건 정도의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반 사례 중에서는 접촉자가 실제로 확진이 된 상황에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접촉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를 해줘야지만이 사회 전체가 건강한 그리고 또 안심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 자가격리자의 일탈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손목 밴드를 이용해서 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체에 이러한 팔찌를 직접 부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서 자가격리 장소로부터의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또 그리고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과 같이 병렬적으로 놓고 어떠한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께서 어제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자 팔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오늘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가격리 이탈 방지를 위해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좀 정부 쪽이랑 교감이 있었던 얘기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위탈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만은 이 격리 대상자에게 이 전자팔찌 착용하는 걸 추진 중에 있고요. 홍콩은 이미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전원에게 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도
일부 이 지역에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뭐 이 건강 측정용 스마트워치, 예. 손목 밴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손목 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상당히 숫자도 많아질 뿐더러 또 위반 사례도 많아지고 그런 점에서 행정 인력만으로는 아무래도 통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자가격리 앱 휴대전화에 설치를 하는데 이 손목 밴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이 격리 기간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은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손목 밴드와 스마트폰이 이제 떨어져 있게 되면 또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또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효과적인 그런 관리 방안으로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좀 일각에서는 이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뭐 현재 법령에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이제 전자 발찌를 이제 채우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꼭 이 팥찌를 밴드를 채워야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손목 밴드 착용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은 그런 법적 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종식의 근본적 방법이라면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죠. One case I calle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this morning. They make large amounts of hydroxy. There's a study out that people with lupus aren't catching this horrible virus. That's a game changer if that's the case.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어떻게 이게 좀 신빙성 있는 말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이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나올 때부터 여러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68명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64명에 대해서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라리아 치료제이면서 예방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사용을 촉구를 했고 또 미국의 식약청에서도 이 임상 시험을 전제로 한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임의로 복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복용은 금물이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보건 전문가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사이에 상당히 또 심한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약은 임상 실험을 전제로 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보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말라리아 치료제 말고 지금 구충제도 뭐 대체 치료제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약은 그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현재 이 약을 사람에게 적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약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1상, 2상, 3상을 거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지만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구충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약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임의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또 대체 치료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전병일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